기획팀 이현준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 또 과학 분석 관련해서 설명회를 대체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내용 혹은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목적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목적은 우리가 실제로 향후에 우리 대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, 예를 들어서 업무 편중이라는 과중 문제, 또 업무를 뭔가 이렇게 효율화하는 문제, 슬림화하는 문제,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초 자료, 예를 들어서 총 업무 시간, 또 부서의 업무 내용, 또 업무의 편중 여부, 이제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어떤 맞춤형 교육이나 혹은 역량 발전을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,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냐,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요걸 DB화 한 후에 유관부서에서 그런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크게 이 세 가지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개인별로 돼 있는, 그러니까 부서별, 팀별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개인 역량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부서의 직무에 필요한 직무 요건을 적는 직무 요건서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순차적인 흐름상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일단은 지금 행정직 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. 나중에는 기술직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본인 이름, 직급, 이름 적으시고 직무 명칭은 사무분장 규정을 한번 보시면 본인 부서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좀 심플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해당하는 거를 일단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핵심 단위 업무는 그 하나의 직무 명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, 크게 묶일 수 있는 것들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세부 업무 활동은 이 직무기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총 업무 시간, 개인별, 팀별 총 업무 시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대로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하나의 업무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 단위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수발신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은 홍길순이가 문서 수발신은 보통 없으니까 기타라고 하고 문서를 수발신하는 업무를 하는데,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대내 문서하고 대외 문서랑 프로세스가 좀 다르죠. 하나는 전자로 돼 있고 하나는 수기로 직접 수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눴습니다. 그래서 대내 문서 수발신에 대해서 업무 유형은 공통이냐 고유냐 하는 거는, 공통은 뭐냐면 나 아니라 누구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말하고요. 또 고유 업무는 본인이 자리를 비우던가 이곳에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유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.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 숙달도가 어느 정도인지,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, 아니면 그냥 보통이다, 아니면 조금 숙달이 좀 덜 됐다,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전산화 여부는 예를 들어서 대내 문서는 우리가 완전히 전산화가 돼 있죠. 좀 부족해도, 예를 들어서 U라고 하시면 되고, 대외 문서는 이게 그쵸.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 없죠. 이게 총무에서는 외부에선 전자를 수진해서 그거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형태니까요. 그래서 무라고 표시했고요.
그다음에 업무 발생 시점은 뭐 수시로 발생을 하죠. 특정한 언제 어느 월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. 그다음에 평균 발생 주기가 어느 정도냐? 이건 이제 연간 발생 주기인데요. 예를 들어서 대문서가 어, 우리가 하루 평균 우리가 이제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, 어,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평균 몇 번씩 돼서 그거를 1년 365일 중에 5일을 하면은 우리가 365일을 7일로 나누면은 보통 52주가 되거든요. 그 52주에서 52 곱하기 5 하면은 총 260일 정도가 휴일 제외하고 그 평균 업무 일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하루에 3건이다. 그러면 780건이 되겠죠. 뭐 2건이다 그러면은 520건이 되겠고 그래서 뭐 하루에 2건 반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그 발생 건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업무 개수가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내문서를 이건 이제 대내문서네요. 전자문서니까 대내문서를 수신할 때 일단 문서 접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제 처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하죠. 발신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수발신이라서 2건이라고 한 겁니다. 문서를 수신할 경우도 있고 발신할 경우도 있으니까 2건씩이다. 그래서 하루 평균 수신 발신하는 총 건수가 보통 한 3건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720 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업무 개수는 2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건당 평균 처리 시간은 업무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때 전자 결제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요거를 그 시간 단위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0.1이면은 그러니까 그 60분의 0.1이니까 6분이죠. 그러니까 뭐 한 5, 6분 정도 된다.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업무에서 최대한 맞춰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빨리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이 부분은 좀 쉬우니까요. 그 마찬가지로 개인 역량 평가표는 이 해당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체 평가를 하고 차상급자, 직원이면 주임이나 팀장, 팀장은 부서장. 그래서 그 2가지 평가를 기록하시고 여기다가 바꾸신 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팀장님께서나 부서장님께서는 요거를 다 취합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줘서 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직무요건서는 특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 한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뭐 교직원 급여 업무라고 한다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회계나 경영, 세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경력이 이 정도면은 좀 좋겠다.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업무 역량에는 인성적인 역량이나 아니면은 사무적인 역량은 어떤 게 있다. 또 자격증은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. 또 혹시 오더라도 오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보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꼭 한 가지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좀 특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적으셔도 되고요. 그래야 이제 향후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직이나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발신해 주실 때는요. 전체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. 요 업무 중요도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. 요거는 지금 여기에 숨기기를 취소하시면은 제가 하나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건 제가 15 스케일로 해놓기 때문에 좀 아주 중요한 건 15, 중간은 10, 조금 덜 중요한 건 5로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는 요 전체 총합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걸로 각각을 이렇게 해갖고 이 함수를 걸어놨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 1, 2, 3, 4, 5 하셔도 되고 뭐 저처럼 50, 15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쭉 다 전체를 다 해서 넣은 다음에 요 값들을 요 값들을 좀 조정하셔야겠죠.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중요도의 합이 100%가 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. 이상이고요. 바쁘신 가운데 좀 아시겠지만은 부서의 어떤 정원 조정이나 인사 이동이나 향후 교육 등 앞으로 한 2, 3년 동안 쓸 수 있는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간 좀 꼭 좀 지켜주시고요. 그럼 다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.